갭 투자 확실하게 설명해드림. 부동산 공부. 어제 동네 카페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갭 투자로 1년 만에 3천 벌었어. 다른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갭 투자가 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돈 벌리는 거야?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쉽지. 내 돈 거의 안 들어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야.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갭 투자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갭 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함정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갭 투자가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개념은 단순합니다.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 그 차이를 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전세금이 4억이면 갭은 1억입니다. 갭 투자는 이 1억만 갖고 집을 사는 겁니다. 나머지 4억은 전세 세입자의 돈입니다. 결국 내 돈 1억으로 5억짜리 집을 사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가능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가? 아닙니다. 은행 대출이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의 돈을 쓰는 겁니다. 세입자는 집에 살기 위해 전세금을 맡깁니다. 그 돈이 바로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론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갭 투자를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중반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10년 전 갭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 5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본인의 첫 갭 투자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10년 전 박 사장님은 현금이 7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아파트가 최소 3억은 했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특이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집값은 3억 5천만 원인데 전세가 3억이었습니다.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계산했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하지? 3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딨어?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죠. 박 사장님은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만약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하지만 그 아파트는 위치가 좋았습니다. 역세권이었고 학군도 괜찮았습니다. 전세 수요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집을 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 다행히 한 달 만에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이 올랐습니다. 3억에서 3억 3천으로 올랐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전 세입자에게 3억을 돌려주고 새 세입자에게 3억 3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3억 5천이던 집이 4억이 됐습니다. 박 사장님은 계산해봤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만에 집값은 5천만 원 올랐고 전세금 차익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치면 8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투자로 8천만 원을 번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60%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제야 갭 투자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함정이 많아요. 잘못하면 집도 잃고 빚만 남아요. 어떤 함정입니까? 박 사장님이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 수요가 없으면 세입자를 못 구해요. 그럼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죠. 결국 집을 금매로 팔아야 해요. 금매로 팔면 손해보잖아요. 원금도 못 건지고 빚만 남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함정은 갭이 너무 작은 경우였습니다. 갭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작으면 위험해요. 왜냐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역전세가 되거든요. 역전세가 뭔가요?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인데 전세금이 3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손해예요. 세 번째 함정은 전세금이 계속 내려가는 경우였습니다. 전세금이 내려가면 갭이 커져요.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전세금이 내리면 집값도 내려요. 결국 손해예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져요.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받았는데 새 세입자는 2억 5천만 원만 내겠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갭 투자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박 사장님이 5가지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갭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위험합니다. 둘째, 전세가율은 70%에서 80%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역전세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갭 투자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역세권, 학군 좋은 곳이어야 전세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넷째, 집값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투기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전세금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명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갭 투자가 가능한가요?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전세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월세로 바뀌는 추세예요. 그럼 갭 투자는 끝난 건가요?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신중해야 해요.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하고 전세 수요가 확실한 곳만 해야 합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박 사장님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괜찮아요. 특히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곳은 전세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경기도는 분당, 판교가 좋고요. 신도시 중에서는 광교, 동탄이 괜찮아요. 지방은 추천 안 해요. 전세 수요가 불안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갭 투자로 실패한 사람도 많나요? 박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러졌습니다. 많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한 친구는 갭 투자로 집 3채를 샀는데 전부 다 날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욕심을 부렸어요. 갭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집을 샀어요. 그것도 3채나.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전세가 된 거죠.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아졌어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했어요. 결국 친구는 집 3채 다 금매로 팔았어요. 손해가 어마어마했어요. 5억 넘게 잃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갭 투자가 양날의 검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갭 투자는 레버리지예요.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하는 거죠. 잘하면 큰 돈을 벌지만 잘못하면 큰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한두 채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5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갭은 3천 이상, 전세가율 70에서 80, 좋은 위치, 안정적인 지역, 여유자금 확보. 이것만 지키면 안전해요. 저는 메모하면 들었습니다. 명확한 원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갭 투자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잘못하면 집도 잃고 빚만 남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장치입니다.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채면 충분합니다. 3채, 5채 하려다가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갭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더 공부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갭 투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방법.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갭이 얼마인지,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위치가 좋은지, 지역이 안정적인지, 여유자금이 있는지 5가지를 꼼꼼히 체크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갭 투자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함정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